자, 문제 잘 보시고, 쟤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왜요? 예? 여기서 푸는 문제들이 이제 본인 시험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중에 문제의 집에 없어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출제형 각도에서 어떻게 출제되는가 한번 보세요. 지문들. 요즘 보면 지문들이 약간 어려운 지문들이 들어오거든요. 경제로 정답 지문으로. 그때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교차 탄력성 한번 가겠습니다. 자, 개로는 암기는 우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면서 천천히 암기하시는데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수요에 교차. 자, 교차가 나오면요. 이 차도 두 개가 만나면 교차로이니까 하여튼 상품이 두 개 나와야 돼요. 지문상의 상품이 두 개 나오면은 고민하지 마세요. 뭐다?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인데 상품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Y 상품 또 무슨 상품? X 상품. 이렇게 상품이 두 개 나와요. 그래서 특정 상품의 분모는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해당되는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러니까 특정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해당 재화 상품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가 바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또 우리는 항상 퍼센티지 개념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서 상품 두 개가 꼭 나옵니다. 상품 두 개.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 홍차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죠. 커피 가격이 오른 것만큼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요. 그럼 소비자는 비싼 커피 소비를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싼 홍차 수요를 뭐 한다? 늘려요. 홍차 수요를 늘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인데 커피, 홍차 두 상품의 관계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런데 같이 어떻게 돼? 너 마시는 프림에 대한 수요도 뭐한다? 줄어들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다? 마이너스일 때는 두 상품의 관계, 커피 프림의 관계는 보완제 관계. 자, 제로다. 커피 가격이 올라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커피, 아파트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우리 무슨 상품? 각각 독립적인 상품. 자, 여러분 수의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가 떠오르고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제가 떠오르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여러분이 프린트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겠는데 8번 문제 한번 갑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이제 출제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자,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자,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글자를 다 적지만 여러분 시험 칠 때는 여러분 여기까지 적을 필요가 없지, 여러분은. 숫자만 빡빡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얼마다? 지금 0.8.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 나오죠. 자, 교차 탄력성인데 다세대가 나왔어요.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거든요. 다세대 주택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뭐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상품이 다세대 주택 아파트 두 개 나왔으니까 교차 탄력성인데 이 값은 얼마다? 0.2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아파트 가격이 5% 인상됐어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5%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럼 수요량은 얼마? 자, 여기서 아파트 수요량은 0.8에 5를 곱해주니까 몇 프로죠? 4% 뭐 했다? 감소를 했는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5% 인상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아파트 수요량이 뭘?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자, 문제 포인트는 요거죠. 자, 밑줄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밑줄. 요게 포인트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뭐 한다면? 유지를 하고자 한다면. 그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수요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아파트 수요량 변화가 없어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없죠.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은, 그럼 4%가 인하되면 여기서 몇 프로 증가해야 돼? 아파트 수요량 4% 증가해야 돼. 여기서 수요량이 4% 줄었으니까 4% 오르면은 두 개 합치면 제로. 수요량 변화가 없어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수요량 변화가 제로. 4% 줄어든 만큼 4% 늘어나야 되는데, 자, 수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두 상품은 무슨 관계? 대체 관계는 상품. 그러면은 어떻게 돼? 다세대 주택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죠. 이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에서의 가격은 얼마 오르게 되겠죠? 0.2분의 몇 프로? 4%. 4% 분모분자에 10을 곱해주니까 2분의 40%니까 몇 프로가 상승한다? 20%가 뭔다? 상승을 해야 된다. 4번 정답. 자, 이런 유형의 문제인데, 자, 여러분 아직 8번 같은 문제는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아까 앞에 7번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3번, 19회 시험, 24회, 29회 3번 출제했고요.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이용한 문제는 우리가 또 언제? 우리가 8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그리고 아직 이런 건 출제해서 가격 교차 이용한 문제는 아직 출제하지는 않았어요. 출제 가능성이 그럼 높다는 얘기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잘 확인 또 해두시고, 자, 또 프린트 6번 문제에 5번 지문 봅니다. 두 재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 가지면 두 상품은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 관계. 플러스는 대체제. 5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 또 9번 지문에 가서 미음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자, 미음 지문 요거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할 때 빌라 또 수요량이 뭐 했다? 증가했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플러스죠. 플러스는 뭐다? 대체제. 그래서 아파트 빌라 두 상품은 양의 값을 가지면서 대체제. 미음 맞는 지문.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XJ, YJ의 수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XJ의 교차 탄력성은 YJ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XJ 수요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 자, 우선 XJ부터 봅니다. 두 번째 칸 보세요. XJ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3은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 정상제. XJ는 정상제. 기억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YJ 보세요. YJ의 소득 탄력성 얼마? 마이너스 0.6은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열등제. 그럼 YJ는 열등제가 네 번째 니을이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대체제 보완제는 교차 봅니다. 세 번째 표 칸 보세요. XJ, YJ 교차 탄력성 전부 다 뭐다? 마이너스. 자,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XJ, YJ는 무슨 상품? 보완제. 미음이 맞죠? 2번 정답. 계산하는 문제 아니거든요. 예? 요거 소득 교차 이해하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서 거기에 3번 지문 보세요. X제 가격이 얼마? 자, X제화의 가격이 5% 뭐였다? 인상을 했더니 Y제의 수요가 몇 프로? 10% 상승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다? 플러스. 플러스인데 10% 5% 하니까 얼마? 2. 플러스 2는 0보다 크니까 두 상품은 어떤 관계? 대체제. 3번 맞는 지문이고. 자, 그리고 5번 지문 보시면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는 열등제. 비탄력적인 재화 틀렸죠. 이 지문 가서. 이런 뭐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아야 열등제.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는요, 가격 탄력성과 관련있어요. 소득 탄력성과 관련 없습니다. 탄력적, 비탄력적은 가격 탄력성과 관련있습니다. 수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상품이 열등제. 5번 틀린 지문이고, 11번에 1번 지문. 자, 여러분 2년 전에 정답 지문 물었거든요. 2년 전에 정답 지문을 물었는데, 자, 한번 봅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은. 자, 여러분 배운 거 복습. 원래 가격에서 가격의 변동분, 원래 수요량에서 수요량의 변동분. 자, 이것은 내항이고 뭘로 가죠? 분모. 델타 P 곱하기 Q는 분모. 외항이고 델타 Q 곱하기 P는 분자로 가겠죠. 자, 이 값은 또 어떻게 온다? 이 값은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델타 P분의 델타 Q 곱하기 Q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수식을 다시 쓰면은 델타 Q분의 델타 P분의 1 곱하기 Q분의 P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수식을 이렇게 다시 썼어요. 요게 뭐냐? 요게 기울기야. 여러분 요게 지금 요 값이 밑에 분모가 뭐다? 요 값이 기울기. 그럼 기울기와 탄력성은 어떤 관계? 역관계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어디서 지문 나오면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관계에 있다라는 거. 자, 그림 요걸 그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야. 직선일 때 이게 뭐다? 기울기야, 기울기. 자, 1번 지문 보세요. 거기 11번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2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렇게 직선인 경우 수요 곡선 위에 어느 점, 여러분 요 수요 곡선 위에 어느 점에서나 수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하다. 자, 밑줄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하다. 밑줄. 요게 틀렸어요. 여러분 2년 전에는 정답을 어떻게 물었어요? 다르다고 출제했죠. 자, 그러면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하면요. 우선은 요 점이요. 요 점 중간 요 선분의 중간점이 수의 가격 탄력성 1인 단위 탄력점. 요 점, X축과 만나는 이 점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0인 완전 비탄력점. 이 Y축과 만나는 점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완전 탄력점. 그럼 요 구간은 탄력적인 구간. 그럼 요 구간은 뭐다? 비탄력적인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게 뭐죠? 기울기잖아요. 요게 기울기거든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요게 바로 뭐죠? 기울기는 요것분의 요거의 기울기잖아요. 예? 요거 분모, 요거 분자. 그럼 요거는 뭐다? 델타 Q. 수요량의 변동분이고 요거는 가격의 변동분. 그러면 여러분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델타 Q분의 델타 P. 요게 기울기야. 요것분의 요게 기울기. 그럼 요게 뭐다? 기울기. 되겠죠?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로 주어졌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값은 뭐 절대값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그럼 플러스 2분의 1은 상수잖아요. 요 2분의 1은 요거는 지금 요 숫자는 변화가 없어. 2분의 1이니까 변화가 없는데 QP가 달라요. 뭐냐?
여기 점은, 요 점에서는 어떻게 돼? 요 점은 A점이라 그러면 A점일 때 P는 요 값이고 Q는 요 값이죠. 근데 요 점을 B라 하면은 B일 때는 Q는 요 값이고 P는 뭐? 이 값.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곡선 상의 어느 점이든지 QP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주어질 때는 수요 곡선상의 어느 점이든지 수의 가격 탄력성은 전부 다 달라. 동일하다 하면 안 돼. 다르다. 1번 틀린 질문. 2년 전에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요걸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지금. 또 기울기와 탄력성은 어떻게 해? 역관계. 요거는 거미집이로 해서 또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 지문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 공급으로 갑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간다?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가고, 또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뭘로? 분자로 간다 얘기죠. 그래서 분모는 가격, 분자는 공급량인데, 여러분이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뭐야? 증가하는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공급량의 뭐다? 변화율.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하냐. 또 기준은 수요와 마찬가지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를 때는 수요와 마찬가지로 무슨 형태? 단위 탄력적이다. 자, 단위 탄력적일 때 요거 좀 주의해야 돼. 시중 교재 틀린 내용이 하도 많아서. 단위 탄력적일 때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항상. 자, 원점을 지나는 뭐다? 직선. 이 단위 탄력적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 원점을 지나는 공급 곡선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이다? 여러분, 원점을 지나는 공급 곡선, 원점을 지나는 어떻게 돼? 직선의 공급 곡선일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이다? 이제 시험에 또 항상 들어가서 고민합니다. 항상 1이지. 항상 1. 요 곡선상에 어느 점은 1이야. 항상 1이야. 자, 그러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건 뭐죠? 1보다 크면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은 몇 프로 변했다? 예? 10% 변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급량, 작년에 이것도 출제했었죠. 공급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 작년에 출제를 한 지문이죠. 어떻게 출제했어요? 공급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는 것은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라는 걸 의미한다. 맞는 지문. 그렇게 출제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탄력적. 1% 변할 때 뭐 10%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수요와 똑같아요. 뭐다? 완만하다. 이렇게 완만하면 뭐다? 탄력적. 공급 곡선이 완만하면 탄력적.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또 0과 1 사이에 있다. 이때는 또 공급량의 변화율. 자, 공급량의 변화율, 또 가격의 변화율을 묻더니 가격이 몇 프로? 1% 변했을 때 공급량 뭐 0.1% 변하죠? 이건 요것보다 반대로 가죠. 가격의 변화율이 공급량 변화율보다 클 때 이때를 비탄력적, 즉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뭐다? 급하다. 이렇게 급하다. 자, 그리고 작년에 또 출제했거든요. 요거 제로일 때 또 작년에 출제했어요. 또
비탄력적 앞에 완전자를 붙여서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또 공급 곡선은 뭐가 돼? 수직선. 수직선일 때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 우리는 공급이 고정되었을 때 뭐다? 완전 비탄력적으로 출제한 거야.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우리 고정되어 있다.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 제로.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무한대일 때는 뭐다? 앞에 또 완전자를 붙여서 완전 탄력적이다. 자, 완전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어떤 형태? 이렇게 수평선일 때 완전 탄력적이다. 자, 또 요 관계 하나, 단위 탄력적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35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나오죠. 자, 우선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격히 어떻게 돼? 증가하는 상품은 또 수입도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상품. 또 기술 수준이 향상이 빠를수록 공급 주기가 빨라지죠. 이런 건 탄력적인 상품. 또 아까 저장 가능성이죠. 보관, 저장이 어렵고 또 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상품. 대표적인 뭐죠? 농산물인데 이건 비탄력적인 상품. 그리고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요, 공급량이 많아져요. 단기보다 장기로서 공급량이 많아지면 탄력적인 상품. 그리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어떻게 돼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급량은 빨라져요? 늦어져요? 공급이 늦어지면 비탄력적. 하여튼 공급이 빨라져야 탄력적입니다. 늦어지면 비탄력적. 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가 되면 공급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어려우면 비탄력적인 상품. 이것도 지문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12번 프린트의 지문에 5번 보시면은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뭐가 돼? 탄력적. 맞는 지문. 단기, 장기 요거 시험에 좀 자주 내거든요. 우리 한 5번은 낸 것 같아요. 자,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36페이지로 가면은 가격. 자, 수요량과 공급량을 거래량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현재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높아요. P0 이렇게 너무 높으면요, 소비자는 비싸요. 비싸면 소비자는 비싸면 적게 소비해. 몇 개? 10개 소비해. 비싸니까. 근데 비싸니까 생산자는 반대로 뭐다? 많이 공급을 해. 많이. 그래서 50개다. 그럼 50개에서 10개를 빼 이만큼 공급이 더 많아졌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초과 공급이라고 해요.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과 공급 상태일 때는 수요량은 지금 몇 개냐 하면요, 10개고 공급량은 몇 개죠? P0에서 몇 개? 50개. 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뭐다? 많으면 초과 공급. 그럼 초과 공급은 재고입니다. 그럼 기업은 초과 공급은 재고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벌어요.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뭐한다? 하락을 해. 그래서 초과 공급이란 말이 나오면은 가격은 뭐한다? 하락을 해. 시장에 공급량이 많으면요, 업체에서 가격을 낮게 해서 팔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상당히 낮다. 상당히 낮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P1 수준 가격이 상당히 싸면 생산자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공급은 몇 개? 10개만 한데 싸니까 소비자는 몇 개? 60개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 크기죠. 요 크기만큼 또 뭐가 발생했죠?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요. 초과 수요. 그럼 초과 수요라는 것은 또 뭐가? 이 P1 가격 수요는 수요량은 몇 개죠? 지금 60개. 근데 공급량은 몇 개? 10개. 그럼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인데,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공급량은 적다 보니까 이 적은 양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누가 경쟁? 수요자 간의 경쟁을 벌여서 가격은 오르죠. 그래서 높은 가격을 주겠다는 사람이 그 상품을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골동품 경매라든지 법원 경매는 하여튼 경쟁이 많으면 누가 차지해? 많이 돈 부른 사람이 그 상품을 차지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과 수요일 때마다 가격은 뭐 한다? 상승을 해. 이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런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수요 곡선이 뭐 하는 점? 교차하는 점에서는 이때 균형이다. 왜 균형이냐? 초과 공급도 없고 뭐도 없기 때문에 초과 수요도 없어.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는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 균형 상태. 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요, 외부, 바깥 외부에서 수요와 공급에 충격을 주지 않는 한 균형에 한번 도달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 균형 상태라고 해요. 그럼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우리는 균형점을 2로 표현했을 때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또는 시장에서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청산, 클리어, 없애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시장 청산 가격, 너무 길어요. 줄여서 시장 가격이라고 돼요. 균형 가격, 시장 가격. 그럼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이 수요량과 공급량 몇 개다? 수요량도 몇 개? 30개. 공급량도 30개다.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인데, 시험 지문에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은 항상 우리는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하다? 같다. 계산 문제 풀 때 꼭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하다? 같다. 같다. 그래서 균형이란 용어가 나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된다. 지금 배운 게 이제 균형 가격인데, 수요량 공급량이 같으면요, 당연히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어요. 항상 계산 문제는 요걸 가지고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균형점이 주어졌으면 균형점이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균형점이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최초 수요, 일반적인 경우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에 일반적. 근데 예외는 있죠. 수직선, 수평선이 나오면 예외예요. 우선은 일반적인 경우에, 요게 바로 뭐가 돼? 최초의 균형. 지금 최초의 균형입니다. 이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이제 수요 공급에 충격을 주자 얘기죠. 그럼 수요 공급에 충격을 주면 이 균형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충격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공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는데 충격을 줘요. 어떻게? 우리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뭔다?
증가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균형이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 점이 우리는 무슨 균형? 새로운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해준다? 비교. 최초의 균형과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 새로운 균형을 비교를 해서 뭐를 구한다?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이 얼마나 변하느냐. 또 균형 거래량이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가 계산 문제든 이론이든 계속 출제를 한다. 계속 출제. 26회 8회는 계산 문제, 27, 9회는 뭐 이런 건 뭐 이론으로 또 출제를 해요. 예, 요걸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문제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요거죠. 요 최초의 균형 요걸 기준입니다. 우상향 점이 우상향하면요. 요 점 오른쪽 요 거래량 요거거든요. 요 최초의 균형에서 오른쪽 가면 거래량 뭐 증가해. 오른쪽으로 가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또 요 가격이죠. 요것보다 위로 가면 가격은 뭐다? 상승을 해. 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시장에서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줄어들어서 수요가 뭐 한다? 감소했어요. 그래서 뭐 왼쪽 밑으로 좌하향으로 이동하면은 이게 새로운 균형인데 이때는 또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요 왼쪽으로 가죠. 최초 균형보다 왼쪽 가면 거래량은 뭐다? 감소하고 가격은 어떻게 돼? 또 요 최초보다 밑에 있으니까 가격은 하락을 한다. 그렇죠. 수요가 이전보다 줄어들면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원리를 가지고 이제 다 응용을 해야 되니까. 자, 또 하나가 또 뭐죠? 우리 이번은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수요, 공급. 또 이게 무슨 균형? 최초의 균형. 자, 최초의 또 균형이 또 주어졌어요. 자, 이번은 수요 곡선은 변화가 없어요. 자, 생산비가 절감되면서 공급이 증가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하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 점이 뭐가 돼? 새로운 균형인데 이 점은 최초보다 또 오른쪽으로 가니까 균형 거래량은 뭐 한다? 증가하고 또 최초보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가격은 하락을 해요. 자, 또 건축비가 상승해서 공급이 감소해 공급 곡선이 뭘로? 좌상향으로 이동하면은 또 새로운 균형점은 최초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데 또 최초보다 왼쪽으로 가니까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 두 걸 잘 이해를 해야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려요. 요게 기본을 알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작년 28회와 29회 2년 연속 출제된 지문이 있어요. 2년 연속 출제된 지문이 어떤 걸 출제했냐 하면요. 자, 여러분 28구에도 그렇고요. 25회도 마찬가지인데 말로 출제하잖아요. 요걸 말로 출제할 때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2년 연속 출제한 게 요거거든요. 2년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요거는 공급이 변화가 없고 요건 수요가 변화가 없을 때 따졌잖아요. 이 두 개 이제 이해를 한가 보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해요. 수요도 증가하고 뭐다? 공급도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하여튼 최초의 균형보다 다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항상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균형 거래량은 항상 뭐 한다? 증가를 하지. 균형 거래량은 항상 뭐 한다? 증가를 해요. 균형 거래량.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균형 가격은 뭐가 문제냐?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나타나면 가격이 상승, 하락이 둘 다 나오니까 폭을 따져야 돼.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면 가격은 올라요. 근데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같았다. 가격은 변화가 없어. 근데 수요의 증가폭보다 공급 증가폭이 더 크면 가격은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증가폭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죠. 이걸 28구에 출제를 한 거죠. 자, 프린트 문제 12번 문제 1번 보세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요거죠. 수요 공급이 이렇게 모두 증가하면은 균형 거래량은 뭔다? 증가해. 항상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질문. 시험, 본 시험에 이렇게 딱 지문 뜨면 여기 빨리 판단해야 돼. OX를. 항상 최초의 균형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최초의 균형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자, 그러면 또 계산 문제 하나 풀어봐야죠. 프린트 몇 번? 거기 프린트의 문제를 빼버렸네. 계산 문제. 자,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QD는 자, QD 공급 곡선 QX가 주어졌다. 10 플러스 얼마? 4P가 주어졌다. 자, 이건 QD는 100 마이너스 얼마? 2P가 주어졌다. 그러면 최초는 어떻게 돼? 최초의 균형. 최초의 균형은 항상 균형만 뜨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수요량은 얼마? 100 마이너스 2P. 공급량은 10 플러스 4P. 같다. 예를 들어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4P에 2P 되지고 6P고. 플러스 10은 왼쪽으로 이동한 마이너스가 돼. 100에서 10을 빼면 90이에요. 그래서 P는 얼마? 6으로 양변 나눠주니까 15. 15를 어디에 대입시켜준다? 요 공급 곡선에 요걸 대입시켜버려요. 그럼 15에 4 곱하면 얼마? 60에 10을 더하면 얼마? 70. 최초는 70. 요거는 얼마? 15가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요에 충격을 주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선호도의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여기서 얼마로 변했다? QD가 80-3P로 변했다. 100에서 80이니까 수요가 감소를 하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은 얼마?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수요량이 바뀌었죠? 80-3P.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10 플러스 4P. 넘어가면은 얼마? 3P에 4P라면 7P. 80에서 10을 빼니까 70. 양변을 7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여기 10이에요. 10이고 이걸 또 어디 대입시켜주면 또 여기 대입시키면 얼마? 10에 4 곱해주면 40에 10을 대주니까 50. 그래서 균형 가격은 15에서 10으로 얼마? 5만큼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70에서 50으로 얼마? 20만큼 감소한다. 이런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26회, 28회 출제를 또 해서 계산 문제. 둘 다 공급은 변화가 없을 때 출제를 했어요. 지금 수요 감소인데 출제는 수요 증가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산 문제 푸는 요령도 알아야 돼. 하여튼 균형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보다 갖다 놓고 계산 문제 한번 본 겁니다. 자, 예외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이 36페이지 밑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은 뭐다? 수평선 또는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 이건 예외. 예외인 경우를 한번 보면은 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 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은 뭐다? 수평선. 여러분 그 교재 말로 적은 건 저는 그림으로. 공급 완전 탄력적. 자, 시험 문제는요 우리 증가로 많이 내요. 시험에는 뭘로? 여기서는 증가로. 그러면은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거래량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거래량이 증가인데 수평선일 땐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감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가 되면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거래량은 감소를 하는데 뭐는 가격은 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평선으로 주어지면은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수평선으로 주어지면 균형 가격은 불변, 변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수요 곡선이 수요 증가로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또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또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수요가 감소하면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더라도 거래량은 감소를 하는데 가격은 또 뭐다? 변하지 않는다. 가격,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거래량은 증가하고 수요 공급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자, 이번은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자, 완전 비탄력적인 또 뭐인 경우? 수직선인 경우죠. 이게 최초가 되겠죠. 최초. 자, 또 공급도 완전 비탄력적일 때 또 여기 최초가 됩니다. 자, 우선은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지만은 거래량은 또 불변. 또 공급이 감소하면은 공급 곡선이 또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또 가격은 상승하지만 또 거래량은 불변. 그래서 수직선일 때는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뭐예요? 변화가 없다. 불변. 균형 거래량은 불변. 수직선일 때. 자, 이때는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가격은 오르죠. 자, 이 지문 우리가 시험 문제 한 3번은 낸 것 같아. 29회도 나오고요. 23회도 내고. 상당히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뭐다? 감소하면은 어떻게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죠. 그런데 뭐는 변화가 없다. 거래량은 불변이에요. 불변. 예외. 수직선 수평선이 나오면은 예외적인 경우. 자, 그러면은 또 프린트 12번에 2번 지문 한번 봅니다. 12번에 2번 지문 보시면은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 오른쪽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 수요가 뭔다?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2번 맞는 지문.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죠. 12번 문제는 4번인데 여러분 4번 같은 지문이 있죠. 이것은요 올해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이런 걸 할 텐데 하여튼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물어요. 4번은.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37페이지에 그 두 번째 2번과 3번이 나와요. 요 2번, 3번에서 올해 시험 정답 지문 출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